반갑습니다. 치매 관련한 내용은 전체 교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시험이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오늘부터 치매 요양 보호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치매 요양 보호는 맥락을 잡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면 첫 번째 치매 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의 내용과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두 번째는 치매 대상자가 가진 행동 심리 증상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세 번째, 치매 대상자의 의사소통 원칙과 문제를 이해하고 소통 방법을 활용하기. 네 번째, 치매 대상자의 인지기능 수준에 따른 인지자극 훈련을 수행하기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예전에 치매 관리자라고 해서 따로 자격증을 따야 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치매 요양 보호 첫 번째, 치매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치매 대상자의 치매 진행 단계별로 그들이 느끼는 고통이나 문제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조기 증상에서는 가족들 역시 이때에는 내 부모님들이 치매에 걸린 건지 아닌지 구분이 애매한 상태입니다. 우리 엄마가 혹은 아빠가 건망증이 심해지셨네로부터 시작을 해서 혹시 치매가 아닌가 그러면서 치매 증상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기간이 보통 3, 4년이라고 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치매가 진행이 되면 그제서야 가족들이 치매인가 보다. 그러면서 병원이나 치매 안심센터를 모시고 가는데요. 이때 치매라는 진단이 나오게 되고 처음에 가족들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매 증상에 대해서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초기 단계를 거칩니다. 하지만 치매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폭력이나 우울, 또 의심, 불안감, 호소, 배회 등의 다양한 정신 행동 증상이 나타나는 중기로 접어들면 낯선 부모의 모습에 당황을 하면서 부적응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등급을 신청하고 치매 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알아보기도 하고요.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모시는 주변 사람들을 찾아보는 등 지지 자원을 물색하게 됩니다. 대상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또 이 과정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러다가 말기가 시작이 되면 실금을 하게 되면서 망상이나 환각 등 소위 노망 들렸다라고 표현을 했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적응 단계에 이어서 부양 위기 단계가 시작이 되는데요. 실금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 식사하는 법도 잊어버려서 24시간 케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 중 누군가는 경제적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간병에 매달려야 합니다. 실금이 생기고 하면 욕창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자칫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신체적 질병이 나타나면서 병원 입원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모두 낫고 난 뒤에 병원에서 퇴원해서는 더 이상 돌볼 수 없다는 판단이 점점 몰려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양시설에 입원을 시키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굉장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이를 부양고비 단계라고 합니다. 완전한 치매 말기가 되면 섭식곤란으로 인공섭식을 고려하게 되고요. 임종을 거둘 경우에는 상실 단계를 거치면서 사별과 애도를 하게 되는 이 전 과정에서 우리는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고통을 나누어 가진다는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거죠.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정신행동 증상, 정신행동 증상이 일어나는 중기에 접어들었을 때 가족들이 낯선 부모를 믿을 수 없어 하는 부적응 단계를 거친다는 것과 실금, 소변이나 대변을 실수하면서 부양 위기 단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시설에 입원을 시키면서 죄책감 등으로 인해서 부양 고비 단계를 거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가족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치매 대상자들을 둔 가족들의 부양 부담은 크게 정서적인 부담, 그리고 신체적 부담, 또 가족 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시간적 제약과 사회 활동의 제한,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겪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서적인 부담인데요. 정서적인 부담으로는 분노, 무기력감, 또 죄책감, 우울, 소외감, 불안감 등의 정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 분노는 가족이 처음 치매 진단을 받을 때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주어진 현실에 분노를 느끼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대상자를 돌보는 일이 피곤하거나 또 다른 가족이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노가 더욱 폭발해서 화를 내게 되고 자신을 자책하기까지 이르는 거죠. 그리고 무기력감은 치매에 걸린 부모님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으로 제때에 약물 처방이나 또 비약물 치료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화를 내면 낼수록 잘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고, 또 어렸을 적에 부모에게 잘못한 행동을 되새기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정서적 감정을 느끼게 되고요. 이러한 죄책감은 대상자의 치료나 대상자를 위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행동 이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다든지, 왜냐하면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비약물 치료인 인지자극 활동을 부모님이 싫어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만둔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죄책감이 들면서 결정을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정서적 부담은 우울인데요. 슬픔이나 낙담, 또 무기력, 의욕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심하면 불안이나 신경 쇠약, 그 다음에 불면, 식욕 저하, 심지어 자살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감정이 우울입니다. 가끔 치매 가족의 동반 자살 사건을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감정들을 긴 시간 겪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우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소외감이나 불안감 등의 정서적 고통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일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와 접촉이 줄어들게 되고 친구나 의지할 만한 사람이 점차 줄어들어서 사회적인 소외감을 경험하게 될 수 있고요. 치매 대상자의 상태나 또 대상자를 돌보는 역할, 재정적 상태 등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매 가족의 부양 부담 종류 두 번째는 신체적인 부담인데요. 대상자를 돌보는 역할뿐만이 아니고 가사 활동이나 또 경제 활동,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이때 치매 대상자를 방치하게 되면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피로 외에도 신체 질환이나 수면 장애를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심장 질환이나 또 요통, 고혈압, 관절염, 소화기 질환 등 신체적 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는 경우가 많고요. 이미 질병이 있는 경우라면 악화되면서 진통제나 항우울제, 수면제 등의 약물에 의존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치매 대상자의 밤낮이 바뀌어서 가족이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환각 같은 거 있으면 밤중에 일어나서 뭐 소파를 두드리거나 아니면 뭐 배회 있으면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또 위험한 행동을 한밤중에 많이 하시죠. 위험한 행동. 예를 들면 밥하겠다면서 뭐 라이터가 보이면 불을 켜거나 아니면 정말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등의 위험한 행동 때문에 부양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잠을 주무실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양 부담으로 인한 우울과 함께
또 수면 부족이 일어나는 등 다양한 신체적인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치매는 진단을 받고 10년에서 15년 정도의 부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긴 시간 간병을 하다가 보면 가족 관계의 불균형이 깨어져서 부정적인 변화를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치매 대상자의 배우자가 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예를 들면 아내가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아니면 남편께서 장인, 장모나 자기 엄마, 아버지를 모시는 경우에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또 동반자라는 생각이 약해지거나 긴장 관계가 야기되어서 심하면 이혼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한 성인 자녀가 주로 돌보는 경우에는 그 성인 자녀의 부부 관계의 질이 저하가 되거나 또 자녀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어서 가족 관계의 질이 변화가 됩니다. 또 치매 대상자의 상태나 부양 태도, 부양 방법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가족 간끼리 생겨서 가족 간 갈등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서로 협동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에 불만을 갖고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전체 가족 관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족 관계가 진행이 되면 다양한 영향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치매에 걸려서 점점 기능이 저하되어 감에 따라서 누군가는 치매 대상자의 부양을 책임지게 되고요. 이 부양자의 역할도 가중이 되어서 역할 수행 능력에 저하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이때 가족 성원이나 가족 외부의 지원이 없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는 동거나 별거 가족이 부양자의 부양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태도나 비난을 다른 가족 관계 영역까지로 갈등이 확대되어서 결국 부양을 하는 특정 가족 구성원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부양자는 이러한 부담들이 증폭이 되어서 정작 치매에 걸린 노인과 관계가 악화되어서 더욱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되풀이 되는 거죠. 그 외 치매 가족의 부양 부담으로는 시간적인 제약과 사회 활동의 제한,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치매가 진행될수록 누군가는 하루 종일 대상자를 돌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친구와의 만남이 제한되고 외출을 잘 하게 되지 않고요. 여가 활동이나 취미 활동, 또 사회적 모임 참석 등 사회생활 대부분의 영역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간혹 개인적으로 시간이 난다고 해도 부양에 대한 중압감으로 개인적인 용무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접촉의 단절이 누적이 되면 사회적인 역할이 상실이 되고요. 결국 자아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에 이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부담인데요. 치매에 걸린 대상자는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재산이나 또 법률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재가 서비스나 시설 서비스 이용 시에도 본인 부담금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치매 가족에게는 무엇보다 신뢰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러자면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의사소통 기술은 공감하기, 또 관심 전달하기, 또 조언 및 정보 제공, 나 전달법 등이 사용이 되는데, 먼저 공감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느낌이나 감정을 헤아려서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으로 상대가
아무리 열심히 얘기를 해도 이를 듣는 사람이 공감해 주지 않으면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이 아닌 얘기하는 상대의 관점을 최대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똑같이 그 기분을 느끼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최대한 상대의 관점에서 이해하다 보면 상대 또한 자신의 얘기에 공감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어서 치매 가족들의 고통이 분담이 되는 것이죠. 공감을 위해서는 우선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을 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것은 경청이죠. 이때 경청을 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잡아주는 등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한 방법도 당신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라는 좋은 표현이 됩니다. 뭐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군요와 같이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나 감정 등에 공감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상황에 대한 공감입니다. 상대가 겉으로 드러낸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은 가장 흔한 공감의 방법 중 하나이고요. 가족이 표현한 내용이나 감정 뒤에 숨겨진 감정을 알고 공감하는 것은 좀 더 깊이가 있는 공감으로 숨겨진 감정을 알려고 하는 경우에 부정확할 수 있고 또 자칫 판단하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감을 통해서 신뢰를 얻게 된다면 좀 더 개방적인 표현으로 솔직한 가족의 감정을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또한 관계 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치매 가족이 표현한 내용을 나의 관점에서 다른 언어로 다시 말해 주는 것을 반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영은 연못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고 할게요. 나무가 서 있으면 이렇게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그것이 반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 치매 가족이겠죠. 그죠? 치매 가족이 한 말을 내가 그대로 말해 주는 것을 반영이라고 하는데요. 공감의 한 방법입니다. 뭐뭐뭐뭐 해서 마음이 아팠겠군요. 그 다음에 뭐뭐 해서 서운하시군요. 이 마음이 아팠겠군요. 뭐뭐 해서는 상대방이 한 말이고요. 마음이 아팠겠군요. 서운하시겠군요. 뭐 힘이 드셨군요. 기분이 좋으시군요. 이거는 상대가 한 말이기도 하고 아니면 상대가 이야기한 것 중에 숨겨진 감정을 헤아려 준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대가 말한 내용과 그에 대한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상대방이 느끼는 심정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기분이나 감정을 헤아려 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죠.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해야지만 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좋다, 나쁘다 정도가 아니라 짜증난다, 서운하다, 속상하다, 당황스럽다 등 구체적인 기분을 파악하는 것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소통 기법 두 번째는 관심 전달인데요. 우리가 상대와 대화를 할 때 하는 행동, 시선의 위치 등은 상대방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시선을 맞추는 행동이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 긍정의 표현들로 상대에게 내가 경청하고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다음은 관심을 전달할 수 있는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첫째, 치매 가족을 마주보고 적절한 눈 맞춤을 하는 것이 좋고요. 옆이나 뒤에서 상대를 보는 것보다 앞에서 마주 보는 것이 상대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고요. 대화를 할 때 미소를 띤 표정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 크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작거나 큰 목소리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너무 작으면 그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기 위해서 굉장히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요. 또 너무 큰 목소리는 소음처럼 들리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데요. 다리를 꼬거나 발장을 끼는 등의 행동은 상대에게 나는 너의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 없어라는 의미로 비언어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방어적인 자세 대신에 상대에게 좀 더 다가가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대 쪽으로 상체를 약간 기울이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나는 당신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와 같은 의미로 전해져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나타내기 위해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는 상대방을 또 불편하게 하죠. 마주보고 앉았을 때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 정도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상대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가족에게 나는 당신을 존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관심을 전달하는 좋은 방법이고요. 가족의 성격과 행동을 열린 마음으로 또 편견을 갖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은 우울이나 의심 등 정서적으로 지쳐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족이 표면적으로 대하는 모습보다 내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부드러운 말투와 미소를 섞어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간다면 가족들은 마음을 열고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인데, 사실 가족들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치매 대상자 가족들을 만나보면 어디에 이야기할 곳이 없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친 마음을 헤아려서 공감하고 또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그 상황들을 전달을 하면 가족들은 마음을 열고 편안함을 느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의사소통 기법 세 번째는 조언 및 정보 제공으로, 의사소통 중에 오가는 적절한 조언과 정보 제공은 치매 가족의 긍정적인 기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걸 배우잖아요. 장기 요양 제도라든가 아니면 의사소통 기법 외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자원 같은 것들을 앞으로 배우게 될 것이고요. 자원에는 뭐 복지 연구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인지 자극 활동, 목욕 차량 서비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러한 정보 제공은 치매 가족의 긍정적인 기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들은 이러한 과정을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은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단순히 질병과 정상에 대한 대처 방법을 기계적으로 알려주거나 가족이 기존에 행하던 방법을 무시한 채 다른 방법을 무조건적으로 권유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하거나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하고요. 치매 가족들이 잘못 알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의 과정 없이 충고나 지적을 먼저 하게 된다면 가족은 좌절감을 느끼거나 무시받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의사소통 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필요로 하는 적절한 정보를 적절한 의사소통 기법을 사용해서 알려주어야 하고요. 가족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이것이 자기 결정권이죠. 하고 가족의 대상자를 돌보는 능력을 최대한 지지해주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신뢰 관계를 쌓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나 메시지 전달법인데요. 의사소통 시 옳지 않은 정보나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뭐뭐해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옳은 지적이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게 된다면 방어적인 태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너 전달법인데요. 너 메시지 전달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메시지 전달법을 통해서 좀 더 부드러운 화법으로 상대와의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나 메시지 전달법은 지난 의사소통 시간에서 충분히 배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영향, 그리고 나의 느낌, 나의 바람을 전달하는 그 의사소통 기법인데요. 모든 사람들은 비난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였다고 할지라도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적을 받게 되면, 이렇게 너 전달법으로 지적을 받게 되면 상대는 방어적인 태도로 돌아와서 처음에 쌓았던 신뢰와 상관없이 나쁜 감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거죠. 나 메시지를 쓰는 것은
상대의 행동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러운 화법으로 나의 생각을 내가 받은 영향 또 느낌, 바램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하는 화법입니다. 이렇게 나 메시지는 상대방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것이 영향이잖아요. 영향이고 느낌이고 그런 건데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나 비판이 없기 때문에 덜 방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내가 행동이죠. 내가 뭐뭐 해서 이렇게 결과가 되었고 이것이 내가 받은 영향인 거죠. 이렇게 결과가 되었고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 메시지 전달법, 즉 우리가 배웠던 나 전달법 의사소통 기법입니다. 치매가족 의사소통 기법 마지막은 힘 도두기인데요. 힘 도두기에서는 격려하기와 희망 부여 두 가지의 기술이 사용되는데 격려란 오랜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힘든 상황을 극복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라고 격려를 하면 가족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고요. 이러한 격려의 방법에는 칭찬하기와 인정하기가 있습니다. 요 격려하기에는 칭찬하기, 인정하기가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가족들은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데 대부분 불안하고 막막한 심정을 느끼는데요. 처음 당해보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 두 번째 당하더라도 첫 번째 이미 겪었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매 대상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을 격려하고 이를 위로하는 말과 칭찬을 하는 것은 큰 힘이 될 수 있고요. 지금까지 대상자를 가정에서 돌보아온 가족의 노력에 대한 칭찬은 가족의 긍정적인 면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우울, 좌절감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데 제가 이 가족들, 치매 가족들을 만나봤을 때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위로랍시고 이제 그만하면 됐어. 시설로 보내드려. 이러한 말들을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수없이 고민하고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죄책감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한 가족들 자기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칭찬 너무 애쓰시네요 라든가 참 대단하세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라면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그 사람의 행동을 칭찬해 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우울이나 좌절감을 상쇄시켜 줄 수가 있고요. 가족들의 돌봄 방법이나 지식 중 긍정적인 면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돌봄 역량을 더 높여 줄 수가 있습니다. 힘도둑이 두 번째는 희망을 부여해 드리는 건데요. 대부분의 가족들은 치매 대상자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절망적인 감정이나 좌절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완치가 없거든요. 점점 더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이나 좌절감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언제든 제공할 것이며 항상 힘이 되어줄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다른 가족들이 비슷한 상황을 잘 극복한 긍정적인 사례 등을 정해주는 것은 가족들이 동질감을 느껴서 희망을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매 가족들 자조 모임도 하고 또 치매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말과 함께 적절한 도움을 준다면 치매 가족들은 고마워요. 희망을 놓지 않아야겠어요. 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어요와 같은 희망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치매 관리자 과정이 따로 편성이 되어서 취업 이후에 따로 공부를 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역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전체 교재 내용 중에서 시험 출제가 가장 많기도 하지만 대상자들의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대상자들의 상당수가 치매와 무관하지 않아서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입니다. 이상 복지 콕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